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이따가 저녁 때 하나 더 녹음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녹화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한 해 어떠셨나요? 저는 안 좋은 거는 5월 달에 이명이 생겨서 아직도 고생하고 있다는 거. 그나마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명이 생기고, 한참 이제 뭔가 방송을 많이 하다가 그거 다, 웬만한 거 다 정리하고, 지금은 조금만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명이라는 게 올해 안에 끝나긴 그러니까 짧게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활동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병을 얻었다? 정도?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였고, 그래서 좋은 거는 뭘까요? 여러분과 같이 유튜브를 만나게 된 거, 유튜브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던 거, 그래도 지금 보니까 24,000명 구독자인데, 물론 매 에피소드마다 작게는 아무리 못해도 1,000명은 되고 많으면 몇만 명까지 되지만은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거,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일사라라고 하는 예능 팟캐를 했다는 거, 그리고 글쎄요, 그 외에 여러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세월은 흘러가는 거고, 한 해 또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고, 기쁘고 환희에 차도, 아니 뭔가 보람이 있고 그런 것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아프신 분은 더 건강 회복하시기 바라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길게 할 얘기는 없는데, 며칠 전에 이제 경찰의 별이라고 하는 경무관 22명이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계급은 총경, 보통 경찰서장급이죠. 한 500~6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총경, 부군과 4개죠. 4개는 500명 되는데, 그거부터는 대통령 결재가 나야 되는 건데, 그 위가 바로 경무관인데, 그 경무관도, 이제 지금 이제 말하자면 경무관하고 치안감을 합쳐서 57명, 58명,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되게 바늘구멍이죠. 근데, 어쨌든 한마디 드릴 거는, 경찰의 별 22명이 경무관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이게 그런 거죠. 수사권 조정 포석으로 수사 출신이 7명이었다. 라고 이제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정확히 언론에 떠들어댄 게 아니죠. 이거는 경찰청 홍보관실에서 떠들어대는 거죠. 그래서 수사 구조 개혁을 앞두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나 수사기획관장 이런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는 저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경찰의 이런 승진 같은 경우가 늘 떠들어대는 게 그러죠.
수사 전문가가 뭐 여기 승진을 시켰다는 등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잘 보면은 경력 세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마지막 보직이 수석과장, 형사과장,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기획과장, 예를 들면 이런 등등등 요런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과학수사 뭐 이런 무슨 뭐 담당자 뭐 승진을 시키려고 마지막 한 6개월 경찰의 이 보직 변경은 6개월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승진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근데 이번에 어떤 흐름이 수사나 형사 같은 흐름이야. 그러면 예전에 뭘 했든 예전에 경비나 보안이나 정보나 뭐 그런 거 등등등 그런 걸 했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쯤에 경력을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죠. 6개월 잠깐 왔다 가면 뭘 알겠습니까? 보고받고 사람 얼굴 잠깐 익히면 한두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옮겨갈 생각을 하면은 6개월 뒤니까 그 마지막 한 달 정도는 한 달, 두 달 정도는 사실은 또 이것저것. 그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건 한두 달밖에 안 돼요. 한두 달도 뭐.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잘 알죠. 물론 이건 경찰 내부의 문제만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찰 내부에서는 저 또 경력 세탁해라 왔구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실제의 수사 전문가, 형사 전문가, 그러니까 뭐 수사가 형사든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거기에 맞게끔 티오를 맞춰서 키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급 경정이나 경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월급이나 아니면 결정권을 주고 이제 수사권 조정 넘어오면 영장 청구라든가 아니면 수사 종결 같은 거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럼 담당 팀장이나 과장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위에서 흔히 말하는 청장이나 차장의 위에 행정경찰들이 결정하게 되면 이거는 수사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22명 뭐 경무관 승진했다고 해서 일승 뭐 이렇게 보고 또 뭐 떠들어대죠. 뭐 이 경찰청 후보관실에서 수사 전문가를 뭐 대거 배치했다. 그리고 이게 웃기는 소리에 그 자빠졌네. 막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제발 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사람이 승진됐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뭐 마지막 날이니까 승진한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뭘 했든 당신들이 뭐 거기서 뭘 능력이 있어서 올라갔든 아니면 뭘 뭐 비비고 올라갔든 건 네? 어차피 올라갔으면 국민을 위해서 당신 개인들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공개했던 검찰의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춘재를 여태까지 경찰이 조사를 해왔잖아요. 한 거를 수원지검 검사가 다시 어떻게 조사를 받았고 실제로 네가 뭐 옛날 사건의 뭐 범인이고 이런 걸 했는데 그 조서를 박준영 변호사가 공개한 겁니다. 사실은 그 조서는 공개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는 대충 알겠지만은 사실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그 의뢰인의 재심 무죄를 바라는 거는 그런 건 그렇다 쳐도 공개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신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그 조서를 이 언론에 막 공개된 거 카메라에 찍힌 부분이 눈썰미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투입됐던 공경경이라든가 이런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투입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춘재가 검사한테 대답한 부분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여자들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즉
이춘재는 그 프로파일러들을 여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름 뭐 물어보지도 않고 이름이 누군지라든가 이런 거 말고 그냥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건 매우 중요한 거고 사실은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춘재가 그렇게 여자들이라고 검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한테도 일종의 허세를 부리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건 뭐 이춘재의 판단인데 이것은 결국은 이춘재가 프로파일러들한테 한 얘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매우 떨어뜨리는 겁니다. 즉 이것은 어떤 특정한 틀 안에서 얘기를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춘재가 그 메모장 종이를 달라고 썼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보신 숫자를 보시면 살인 12 플러스 2라고 했는데 12는 정상적인 숫자, 본인이 쓴 필체인데 플러스 2를 잘 보시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면 이춘재가 프로파일러 앞에서 그 썼다고 하는 살인 12 플러스 제가 앞 에피소드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2 플러스 1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1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12 플러스 1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위에를 덧붙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춘재가 11건이었지 11건이지 이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를 앞에 있는 사람이 불러준 게 아니라 지가 이렇게 떴다는 것은 사실은 그 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생각이 안 나서 내가 9건 했나? 10건 했나? 11건 했나?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쓸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머릿속에 이미 자기는 몇 건을 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12 플러스 1, 2 이렇게 그런 뉘앙스죠. 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춘재가 자백했다고 하는 8차 사건이라든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프로파일러들을 여자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확히 이 프로파일러들이 그 안에서 신문을 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재구성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앞 에피소드에서 이 부분은 어쨌든 좀 앞으로 가서 재심 때 자기가 법정에 출두해가고 말하는 걸 한번 다시 들어보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박지영 변호사가 저는 사실은 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게 윤 씨한테 도움이 될까? 이건 윤 씨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건 다시 한번 보고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경기도 광주에서 닭강정을 뭐 몇십만 원어치 시켜갖고 그게 뭐 학교 폭력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금융 사기 집단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접근해 갖고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금융 사기를 하자고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이 못 하겠다고 일종의 도망간 거죠. 근데 그 사람 신원은 다 아니까 그 사람 그 사람 어머니가 하는 닭강정 가게에다가 허위 주문을 낸 거죠. 30만 원어치. 지금 나온 얘기는 그건데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비슷한 어떤 영업집에 비슷하게 많이 그런 허위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지대도 그렇고 일종의 그럼
경찰이 파악해 보복 금융 사기를 하는 데에서 협조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경고용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경고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잡아야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그 이 피해자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수사는 그 주변 CCTV를 뒤지는 거죠. 분명히 그 주변을 어슬렁거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저기 맞네. 닭강정집. 그러니까 그 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겠죠. 그죠? 그 짜장면집 맞네. 전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 방법은 그래야 되고,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보복을 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방법을 선택했는 건지 조금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사기 사건, 그러니까 집단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추적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회복시켜주는데 우리 경찰은 매우 어떻게 보면은 좀 조직이 적합하지 않죠. 그런 조직에. 우리는 그러니까 얘들이 금융 사기단을 잡은다 한들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이 안 돼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리고 얘네들이 이걸로 처벌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걸 당하는 이 피해자들은 엄청 고통을 받죠.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 전문 사기단을 전담하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그냥 단 어떤 부서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왜 우리 경찰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특별 어떤 수사단으로 해다가 말거나 뭐 하나 해면 그대로 딴 데로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요즘 보는 그런 사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지만,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기 사건이나 폭력 사건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고유정, 뭐 이춘희 이런 사건들보다는 수사 시스템이라든가 사기 아니면 뭐 폭력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이유도 그겁니다. 저는 프로파일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오늘 마지막 날이고, 이따 또 뭐 다른 방송 갔다 와서 또 생각나는 것은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내년 한 해도 열심히 건강하게 같이 뛰시죠.